늦었지만요. 뭔가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었던 것인가?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전에 이런 걸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오늘 소개돼 있습니다. 이게 토요일 밤이잖아요. 이제 이 참사가 발생한 게. 근데 금요일 밤부터 많은 분들이 뭔가 나가서 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서도 참사가 발생했던 그 현장과 그 주변에서도 그 전날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고가 됐거든요. 이미 예고가. 늘 인파가 넘치는 그 골목. 그럼 여기는 늘 위험하다는 뜻이 돼요. 늘. 사람이 늘 많으니까요. 그리고요, 전날에도 넘어져 죽을 뻔했다. 이미 조짐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미요. 그러면 금요일 밤에는요, 너무나도 운이 좋아서 벌어지지 않은 것뿐인 겁니다. 좀 더 보죠. 같은 장소에서 여성 넘어져 부상. 크리스마스 등 같은 상황 반복되고 있었다. 언젠가 한번 사고 터질 장소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시간 문제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이렇군요. 자, 그럼요. 지금 영상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참사가 벌어지기 직전에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습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야, 여기 아닌 게 어디야? 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시간이 조금 더 흐른데 지금 영상 나가는 중에 그 골목길이 보였어요, 지금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입니다, 지금요. 다시 봐도 아찔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저게 직전 모습이었고요. 전날에도 이미 조짐이 강하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막지 못했을까 합니다. 기사로 하나 소개해드리죠. 전날부터 사람들 떠밀려 다녔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뭔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들에게. 구청 경찰 인파 대책 미흡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미흡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벌어졌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경찰은요, 이태원에 130여 명 인력을 배치를 했어요. 숫자가 좀 너무 적어 보이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당시에 그날도 도심 집회도 꽤 있었죠? 근데 여긴 4천 명 투입. 숫자가 좀 비교가 되는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특별히 우려할 만큼 많이 모인 건 아니었다. 발언. 이게 조금 논란이 됐었죠. 근데 뭐 일단 지금 파악하는 단계니까요. 구청에서는요, 헬로윈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뭔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직감을 한 거죠. 근데 그 방점이요, 마약, 청소, 교통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범죄 예방 이쪽으로 간 겁니다. 이런 인파가 몰리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못한 거네요. 자, 그럼요. 어제 행안부 장관 관련돼서 이 기사 나온에 이 기사에 소개되는 대목이거든요. 이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좀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과거에 이 기자 초년 시절에 이런 현장 취재 참 많이 해보셨잖아요. 지금 무엇을 놓친 걸로 보입니까, 우리가요? 저는 2005년 경북 상주에서
그 아. 경기장 압사 사고가 경기장.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굉장히 큰 사고였죠. 그렇습니다. 그때 10분 넘게 예. 돌아가셨는데 당시에도 경기장이었죠.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고 예. 통로가 좁죠. 경기장은. 통로가 좁은데 그 좁은 통로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결국 압사 사고가 났는데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도 경기장이었죠. 그리고 뭐 1990년대 초반에 유키즈 온더 블락이 왔을 때 그때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공연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구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아는데 예. 근데 그때는 공연장이었고 스타디움 같은 경기장이었죠. 그런데 이태원이나 명동 같은 이 넓은 거리에서 이렇게 인파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사실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거리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건 인파 관리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건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경우다. 그렇습니다. 이게 개활지에서 예. 넓은 거리에서 인파가 몰리면은 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스스로 자구책으로 빠져나가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 저 해밀턴 호텔 옆 경사로에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경사로 그리고 좁은 구역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쪽은 사실상 벽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건 사실 실내에 버금가는 공간입니다. 아. 실내에 버금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 공간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공간을 놓치고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이태원도 그렇고 뭐 이 충무로 바로 옆에 명동도 그렇고 명동도 예. 경사로가 있는 곳이 좀 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언제든지 사람이 넘어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큰 예.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인파 대책에 대해서 너무나 문외한이었다는 것이죠. 뭐 지금 뭐 일본의 사례도 뭐 언론에 보도되고 합니다만 예. 인파 대책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은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아. 근데 저희는 넓은 거리에서 인파 대책에 대해서는 모두 손을 놓고 그러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특정인의 관할, 특정 단체의 관할이 아닌 게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기자 생활 20년 했는데 이 거리에서 저렇게 압사 사고가 난다는 건 뭐 저는 사실 뭐 어제 그것을 보고 예. 야, 나도 참 무식했구나, 정말 무지했구나 이런 예. 것을 느꼈는데 그만큼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부족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큰 인명 손실을 보고서야 인파 대책에 대해서 거리에서도 세워야 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야 말았다. 참 저희가 대한민국이 참 무지한 세월을 많이 보냈구나. 공부가 너무나 많이 예.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는데 참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경 의원님. 저는 딱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어요. 저 도로에 왜 일방통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아, 왜냐하면 2017년과 18년에는 저 해밀턴 저 호텔 옆길을 일방통행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미 특히 오르막길을 향해서 가는 일방통행으로 예. 했어야죠.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일방통행은 위험하죠. 아예 넘어질 가능성 자체를 낮춰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예. 그 전에 공식적으로 했던 두 번의 행사에서 그렇게 해보니 사람들의 소통이 원활했다. 그리고 사고가 안 났다. 예. 그러면 그런 매뉴얼이 왜 지금 전달이 안 되죠? 예. 이건 뭐 상인들 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니까 지자체 안전 매뉴얼이 적용이 안 된다? 예. 또 하나 이태원 일대에 그렇게 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걸 예상했으면 왜 차량 통제를 안 했죠? 이 두 가지를 누가 해야 됩니까? 예. 지자체와 경찰이 왜 손을 놓고 있었느냐? 아예 그 매뉴얼이- 일대 차량의 진입 자체를 당분간 뭐 일정 시간 동안 막는 방법. 지난번 여의도에 불꽃 예. 축제 때 차량 통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열려 있는 공간이잖아요. 도로잖아요. 그런 매뉴얼이 왜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됐느냐? 예. 우리 행사가 아니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행사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는 안전 관련 매뉴얼이 있지만 예. 그건 작동이 안 되는 매뉴얼이다. 예. 그걸 우리가 지금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구멍이 크게 나 있습니다. 근데 안 보였던 겁니다.